안녕하세요.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왜 해외 아동을 후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. 제 돈 3만 원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곳이 해외 아동 후원인 것 같아서 제가 해외 아동 후원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해외 아동을 후원하는 이유,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한 다음부터는 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는 다른 나라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뭐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여행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것보다도 뭐 인도나 동남아 같은 그런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.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그 여행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께 말씀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그걸 들으실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나라 60년대, 70년대하고 비슷하네?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지금 우리 부모님 연세가 두 분 다 60대이시고요. 6.25 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이신데요. 그 6.25 전쟁 직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. 그래서 옛날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. 제가 외워버릴 정도예요. 뭐 너무너무 뭐 어려워서 밥 먹을 쌀이 없었다. 그래서 뭐 보리밥도 겨우 먹었다. 돈이 없어서 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학교 다닐 시간에 일을 했다. 뭐 바나나 같은 것은 쳐다도 보지 못했다.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도 없고 공책도 없고 연필도 없고 뭐 전기불도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.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해외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분들이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뭐 생필품도 나눠주시고 하셨다는데요.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또 복지관에 이제 인테그 이제 하러 어떤 분 가정에 갔는데 그분이 저는 옛날에 뭐 미국 분에게 후원을 받았어요. 캐나다 분이 제 후원자였어요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. 이제 그 받은 것을 우리나라가 좀 베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. 제가 해외 아동을 돕는 세 번째 이유는 공정하지 않은 무역 때문에 그래요. 이 세계화가 되면서 경쟁에서 이긴 몇몇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 자본가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죠. 근데 이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.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에서 일하는 생산자들을 그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요.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많이 되고 있고 환경 오염도 많이 되고 있어요. 아무튼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 자본관이랑 이 다국적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인건비가 제일 싼 사람들을 고용을 하겠죠.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? 바로 그 개발도상 국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이 아동 노동을 시키고 있는 거죠.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전 세계 축구공의 70%는 파키스탄의 펀자브 지역에서 만들어진대요. 이 축구공을 만들려면 굉장히 숫작업이 많이 필요한데요. 이 32개의 인조 가죽에다가 1620번 가량의 바느질을 해야 하는데, 이 숫작업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축구공 하나 만드는데 2박 3일 동안 이제 바느질을 해야 한대요. 이것을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이 2박 3일 동안 만들어낸 그 인건비가 얼마냐? 1,200원인 거죠. 근데 축구공 하나는 10만 원이에요. 10만 원은 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공을 계속 만들다 보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또 이제 자본가는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빈부자가 크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.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우리나라에도 몇몇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아동 노동을 착취해서 좀 돈을 벌고 있는데요.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, 우리가 달콤하게 먹는 초콜릿, 식후에 한 잔씩 마시는 커피, 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, 각종 요리, 뭐 매일 하는 샴푸 이런 거에도 그 이면에 다 아동 노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. 이거를 모르면 모를까 아니까 뭘 해도 제 기분이 굉장히 찜찜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해외 아동 후원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매달 3만 원씩 어떤 아이에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후원금이 그 아이에게 가지 않는다고 해요.
제가 내는 후원금으로 그 아이 그 사는 마을에 우물 만들어서 그 아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, 학교를 지어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, 뭐 또 보건 위생 교육도 하고 소득 증대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요.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사는 마을에 어떠한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럼 그 아이에게 왜 돈을 직접 주지 않냐?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의아했는데요. 그 아이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는 게 맞겠더라고요. 만약에 한 동네에 어떤 아이는 후원자에 연계가 돼서 후원금을 받고 있고, 어떤 아이는 후원자에 연계가 안 돼서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그 한 동네에서 생기는 그 물질적 결차, 심리적 그런 격차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그 돈 3만 원이 저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나라에서 받는 3만 원은 굉장히 그 돈이 크잖아요. 만약 후원이 연계된다면 무슨 로또 맞은 기분일 것 같은데요.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좀 더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아이가 만약에 그 3만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을 그냥 과자 사 먹는 데 다 써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니면 그냥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니면 다른 집에서 그 아이에게 3만 원을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뺏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 후원금으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그런 물질적 격차나 뭐 심리적 격차가 없이 골고루 그 마을 사람들 다 잘 살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좋게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대1 결혼 후원 그게 그 아이에게 직접 돈이 가지 않아서 좀 의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좋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 아이에게 심리적인 결연, 그냥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가끔씩 그 아이에게 뭐 용서를 선물해 주거나 뭐 다른 뭐 생일 선물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 있어요.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1대1 결혼 후원을 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.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해외아동 후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. 제가 이렇게 후원하면서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후원하지 않는다면 후원해 보시면 어떨까,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. 오늘 이만 안녕.